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닥터 아파트 오윤섭님의 그 닥터 부자노트 시리즈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차분한 시장 참여자 대 초조한 전문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오윤섭님의 닥터 부자노트를 상당히 즐겨보고 있고요. 관련된 서적도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칼럼을 쓰신 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또 필요한 핵심만 딱 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3월 19일 날 작성했었던 내용인데 팬데믹이 뭔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해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솔직히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수도권 관련해가지고 주택시장도 많이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분께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차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이 다소 늘어났지만 급매물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강남 3구의 최고가 대비 4억에서 뭐 5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억 원 안팎 초고가 아파트가 12월 16일 대비 2억 원 안팎 떨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오윤섭 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2,000가구 넘는 대단지에서 동별, 층별 가격 차이는 2억 원 안팎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은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내부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잠실 S 리센츠도 2억 원 정도 떨어져서 금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일단 코로나 팬데믹에 차분한 고가 시장 참여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의외로 차분하고요. 현재 뭐 이때 당시에 이제 3월 18일 날 분석했던 아파트 시장 참여자들 심리인데 일단은 한번 보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으로 해가지고 20억 원 초고가 아파트 금매가 3월까지 쏟아진다고 했는데 일단은 3월까지 쏟아지진 않고요. 종부세를 피하려면 잔금 기준으로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3월 18일 날 발표한 2020년분 고가주택 공시가격 두 자릿수 상승이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매가 늘어날까요? 라는 이런 퀘스천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강남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분의 이제 이런 칼럼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금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후에 입주한 신축이라든지 준신축엔 금매가 더더욱 적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이걸 20억에 샀는데 이걸 뭐 15억에 매도를 할까요? 정말 돈이 없으신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택을 갖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금매가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해놓은 시가 9억 이상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 미만은 신규축 상관없이 신축이라든지 구축 상관없이 의미 있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실제 시장 참여자들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강남도 지금 마찬가지다. 뭐 전세 물량이 28% 늘어났다. 뭐 반포 레미안 퍼스티도 15%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시장은 3월에도 매매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가 대부분인 수원, 인천, 시흥, 안산,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광명, 안양, 의왕 등도 12월 16일 대책 전후 매매가
앞자 숫자가 바뀌고 있다. 6억에서 7억, 7억대가 8억대로. 뭐 실제적으로 제가 삼성 쪽에서 지금 뭐 실제 이렇게 뭐 매수는 없지만 가격이 내려가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는 지금 현재 3월 거의 말경인데 매수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의가 있고 매도하시는 분이 가격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지금 가격을 갖다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시장에 참여하시는 그런 의견들은 지금 이런데 이제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에 초조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차례 규제 대책이 발표될 때 봐왔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도 초조한 전문가들이 판을 치고 있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전저후고라고 하더니 이제 전저후저 아니 전저후락을 설파하고 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또 그런 논리를 또 펼치고 있고요. 2015년에 2019년에도 경기가 좋아서 수도권 집값이 올랐나? 또 그때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상승상 선제 매수로 주머니에 돈이 늘어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실수요자까지 가세해서 집값이 올랐다는데 무슨 회귀한 예측인가? 일단 뭐 오윤섭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딱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말 차분하게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차분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반대로 전문가들은 즉각 바로 초조하고 뭐 일단 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라든지 신문에 또 개인 그런 이야기를 갖다 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윤섭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위기를 가대평가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2020년 지금 시장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버티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뭐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이제 뭐 썰일 수도 있지만 뭐 오윤섭님께서는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보게 됐거든요. 부동산 가치 투자를 위한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전략. 일단은 저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물론 이런 상황이 항상 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윤섭님의 이런 칼럼을 가지고 또 제 의견을 또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신규 확진자도 저희가 3월 말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외국에서는 더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고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셨던 분들이 이제 의외로 또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수도권 주택시장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증시 폭락으로 공포가 확산되었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강남 3구는 30% 안팎 오른 2020년 공시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져가지고 실거래가 최고가 대비 3억 원 이상 떨어진 금매가 나오고 있고 제한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5월 말까지 잔금 조건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매수 우위 지수도 수도권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과 인천은 3월 셋째 주에 전주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일시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시작됐다. 매물은 늘어나고 대기 매수자는 관망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시장은 또 뜨겁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3월 24일 날 1순위 생각했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경우에도 뭐 543.7대 1을 기록했고요. 일단은 뭐 분양가는 7억 5천 안팎이었기 때문에 신축 실거래가 수준으로 이제 분양가를 책정했겠죠. 이제 제가 이제 이 오윤섭님의 부자노트에선 이규일수로 기본으로 들어가는 칼럼을 썼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부동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했던 내용을
이제 감사 스마일도 한번 공부도 하면서 또 제 삼성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방송에 담게 됐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낙관주의가 되라. 시장의 공포가 지배할수록 더더욱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주식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치 투자의 최대 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고 투자자 자신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갖다가 이제 누가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걸 갖다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바구니에 담는 분산 투자는 순자산이 최소한 50억 이상 될 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만 하고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부동산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자가 가장 멍청한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은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 투자로서 최대 수익을 올리려면 최소한 4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저도 동감하고요. 정말 4년까지 보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됩니다. 뭐 1년 미만, 2년 미만이면 정말 푼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시세 차익형 투자자라면 평생 5번 정도 부동산 가치 투자로 경제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아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하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라. 빌라, 상가, 상가주택, 토지, 뭐 아파트 여러 등등이 있죠. 근데 잘 알 때까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부동산 가치 투자자는 매크로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 매크로 분석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거시경제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주택시장의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요. 집값에 큰 변수가 됐는지 작은 변수가 됐는지는 지나가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다면 미국 집값을 주시하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으면 수도권의 집값도 하락하지 않는다. 미국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수도권 집값이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면 수급 등 내부 요인이나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왔을 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오윤선님과 뭐 감사스마일과의 생각이 너무너무 같습니다. 물론 오윤선님의 뭐 물론 지식이 저보다 더 뛰어나겠죠. 그리고 또 저보다 부동산에 또 더 많은 또 시간을 투자를 하셨던 분이시니까 제가 감히 뭐 이분만큼의 그런 실력은 제가 현재는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저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일단 2010년 이후에 수도권의 주택시장 하락장이 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현장에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다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9년도에 은평 뉴타운에 있으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가격을 하락하니까 또 많이 사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달리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013년도까지 상당히 수도권에 있는 뭐 집값이 쌌잖아요. 그때 많이들 사셨던 분들은 아무튼 뭐 돈을 많이 버셨을 거고 그때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라고 집을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뭐 최근에 많이 후회를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기, 2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2008년 이후에 급증했고 이에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낙폭이 증가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때 기억을 한 게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중도금대출이 금리가 5.5%인가 6%는 안 됐고요. 5.5% 정도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의 중도금대출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정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마 7%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주택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고 한국이 규제책으로 집값이 잡힌 적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책이 없는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는가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계속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정말 쌀 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 주택시장에서 이탈하고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집을 싸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산 가치 투자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물론 재고 아파트도 지분을 사들여 주주가 되는 거지만 입지가 뛰어난다고 사업성 수익성이 뛰어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또 아파트 내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 접근성과 집주 근접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봤는데, 또 하나가 이제 리테일, 소매점 접근성과 학군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경제학자 엘리코 모레티가 직업의 지리학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남 쪽에 물론 제가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임선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려보면, 강남에서 멀다면 비싼 이웃이 있는 아파트가 내재 가치가 높다. 생활권 내 고소득이 몰려가지고 남보다 빨리 가격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가치 투자를 위해 블러드 하운드 투자법을 지향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지금 이제 추천해주는 이제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있네요. 뭐 흑석, 한강, 세트레벨 1차부터 시작해서 노량진 쌍용예가를 선제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에 담았습니다. 위기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 또 코로나 공포로 증시 폭락으로 종부세 부담으로 심약해진 매도자를 공략해야 된다. 4년 이상 장기 보유할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V자 반등이든 U자 반등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최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가치 투자를 위해서 일단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전략을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데, 감사스마일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정말로 제가 2009년도 금융위기 때도 지나서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투자 적기였다고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 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도 제 기억으로 그때도 이제 미분양이 막 엄청 심했거든요. 또 지금 2020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인해서 정말 시장 경제는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때 한번 생각해 보야 할 부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지속되지는 않고 언젠가는 멈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멈췄을 때 과연 그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정말 내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본인이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닥터아파트, 닥터부자노트의 오윤섭님의 부동산 가치 투자를 위한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전략과 코로나 팬데믹의 차분한 시장 참여자 대 초조한 전문가,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한번 3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떤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